자, 시델무의 상남자 익명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빠르게 만나보도록 할게요. 예,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익명님.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익명님께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셨고요.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주제가 어떻게 될까요? 오랜만에 돌아온 아파트 얘기입니다. 아파트. 네,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예리십니다. 익명이죠. 이번은 지명이랑 지역명을 제가 알려드릴 수 없는 이유가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양해 좀 해주시고. 여기 지금 방송 보시는 분 중에 아파트 사시는 분이 꽤 많을 거예요. 근데 이게 아파트를 건물을 지을 때 옛날에 이런 아마 속된 얘기를 한번 들었을 거예요. 아파트나 이런 건물 같은 거 지을 때 사람이 피가 들어가는 건물들. 그러니까 잘 섞어서 말한다면은 다친 사람 또는 네. 사망한 사람. 네네네.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건물이 오래 버틴다는 속설이 좀 있었어요, 옛날에. 피 섞인 아파트가? 그렇죠. 우리 영화 같은 데 보시면은 공구리 친다 이런 얘기가 많잖아요. 그런 얘기가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거든, 사실은. 근데 제가 이번에 갔던 아파트는 네. 입주 초부터 제가 들어갔었어요. 3개월짜리 건물인데 유독 이 아파트는 뭐랄까 앞에 팻말이 붙어 있는데 당시에 이제 공사장 인부분들이 많이 돌아가셨는가 봐요, 일을 하다가. 그래가지고 뭐 보상을 해라 뭐 어쩌고 저쩌고 이래갖고 막 좀 많이 붙어 있던데 처음에 간 날에 정문에서 시스템을 이제 짠다고 순찰 루트도 짜야 되고 하니까 짜고 있는데 당시에 공사장에서 경비를 받던 분이에요, 이분이. 제 옆에 계셨던 분이. 임시로 이제 저하고 같이 근무를 하고 있는 중인데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저씨, 저게 건물 지을 때 사람들 많이 다치면 뭐 건물이 좋아져요, 이런 거라 나한테 대뜸. 아니, 옛날에 그런 속설이 있었죠. 좀 속설이 있긴 했는데 그거는 솔직히 좀 아니지 않나. 건설사가 자재하고 잘 넣어가지고 건물을 지어야 오래가지. 사람이 거기서 사망했다 한들 그 사람이 기둥이 돼주는 것도 아니고. 네.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거. TV 못 봤냐. 자재 빼먹다가 걸리도 순살 아파트가 되는 상황인데 네. 자재가 중요한 거지 사람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다. 건설사 양심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딱 했죠. 하니까 이 어르신 말씀 애매하네요. 첫날은 그냥 넘어갔어요. 막 솔직한 말로 씨알 데 없는 소리 하시니까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그 다음날 야간에 이제 낮에는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네. 야간에 순찰 루트를 정하려고 했는데 지상 한 바퀴 돌고 거기는 지하가 5층까지 있어요. 진짜 더럽게 넓은데 순찰을 한번 나가고 돈다 치면은 저도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이 걸어서 이륜차를 타거나 이래버리면 금방 갔다가 오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그는 순찰이 아니고 그냥 마실이기 때문에 제가 총 포인트를 붙이는데 한 3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지하 5층에 가니까 당시에 건물이 지은 지 얼마 안 된 상태라서 자재들이 엄청 많았어요. 네. 아마도 외부에 놔두면 흉측하니까 밑에 내려놓은 것 같은데 네네. 여기서 문제가 뭐가 발생하냐면 당시에 건물을 지을 때 썼던 인부들이 썼던 옷이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런 게 그 밑에 다 있는 거예요. 조금 냄새도 좀 그렇고 내려가기도 좀 그렇더라고. 근데 여기를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게 일단은 CCTV가 달린 곳이면 다 가야 되니까. 그래서 내려가서 싹 보면 느낌이 엄청 음산해요. 어느 건물이든 간에 지하 맨 끝층 가면은 좀 기분이 찜찜하긴 한데 여기는 그 정도 선을 넘어서 기분이 더럽지도 않고 애매한 느낌. 전날에 얘기했던 영감님 말했던 게 애매했다. 이 말하고 똑같아요, 지금. 이날은 그 정도까지만 느끼고 알았어요. 뭐 옷가지들 이런 것도 있는 것도 봤고 이런 거는 일단 관리실에 보고를 해야 되니까. 이제 올라와서 다음날 낮에 관리실 가서 얘기를 했죠. 지하 5층에 폐자재하고 인부들 썼던 옷가지 이런 게 있던데 이건 언제 정리를 하냐. 정상화를 하려면은 앞에 CCTV 이런 쪽에서 긁어치는 게 없어야 된다 하니까 뭐 일주일로 정리를 한다더라. 근데 관리실 사람들도 별로 건물에 있고 싶어 하지를 않더라고. 계속. 이 아파트가 총 6개 동짜리로 돼 있고 한 아파트 라인당 1라인식으로만 돼 있어요. 1, 2라인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한 집이 한 층을 다 쓰는 방식이에요. 상당히 좀 고급형 아파트인데 입주자들도 지하 1층으로도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전부 다 차를 받게 되더라고. 아직 지하가 정리가 안 됐으니까 그러려니 했는데 넷째 날 때부터 이제 느낌이 옵니다. 당시에 공사 인부분들이 가장 많이 다치고 돌아가셨던 자리가 어디냐면 기둥공사할 때 그때 많이 가셨다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건설사를 지역 건설사에 보니까 뭐 이렇게 메이커 이런 일군 쪽이 아니고 지역 건설사인데 이름이 어디서 많이 본 거예요. 예전에 제가 강원도 뭐 사람이 살지 않는 아파트라고 네네. 그 아파트를 지었던 업체 내 메모를 보니까 그 업체인 거야. 근데 희한하게 이 업체는 건물을 지으면은 이상한 게 많이 따라와요. 희한하더라고 그때. 에이 설마 아니겠지. 그냥 느낌이 그런 거겠지. 그냥 우스갯소리로 아유 뭐 귀신이 오든가 말든가 그건 내 알 바 아니고 막 일만 하고 그냥 가면 된다. 나한테 해만 주지 마라. 이런 마인드로 있었는데 5일째쯤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지하 5층에서 CCTV가 죽어버려요. 분명히 새 제품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내부 카메라가 죽어버리는 경우 특이한 케이스거든요. 왜냐면 단단하게 붙여놨기 때문에 어디 누가 치더라도 웬만해서는 카메라가 돌아갈 뿐이지 꺼지진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하 5층부터 죽더니만은 1시간에 한 번꼴로 네? 지하 5층, 지하 4층, 지하 3층, 2층, 1층 카메라가 다 죽어요. 특정 시간대, 완전 고장이라는 소리는 아니죠. 특정 시간에 그랬습니다. 근데 그 시간대가 이 옆에 있는 영감님은 이미 알고 있더라고. 영감님 이거 왜 이래 그러니까 특정 시간만 되면 꺼지더라. 이상하다 저거. 그러니까 1층부터 꺼졌으면은 네. 선로 문제다. 왜냐하면 1층에서 이제 지상으로 빠져나가는 선로가 달려 있으니까 선로 문제니까 그렇다 치겠는데 이거는 지하 5층 역순으로 올라오니까 선로 문제는 절대 아니에요. 아니 영감님 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네 미신 믿나 이러면서 난 믿어요. 믿긴 믿는데 뭐 나한테 해주는 것만 아니면 저에게 이제 밥 먹을 때 얘기해 줄 테니까 일단 지금은 그냥 모른 척 해라. 달실도 이거 다 알고 있다. 그렇게 뭐 시간 대충 때우다가 점심시간 돼가지고 영감님하고 따로 이제 밖에 나가서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가급적인 구석자리 사람 없는 쪽으로 앉으려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해요. 당시에 건물을 지을 때 그러니까 지하 5층이면 땅을 다 파고 맨 처음 공사하는 그쪽이거든요. 라인. 그 밑에 또 공간이 있지만은 한 층을 올리는 그 와중에 3명이 다치고 1명이 돌아가셨어요. 네. 근데 웃긴 게 뭐냐. 공구리 치는데 사람이 딸려 들어갔어요. 근데 딸려갈 수가 없거든. 아무리 봐도. 네. 나도 공사 현장을 많이 가봤지만은 보통 한 층을 메울 때, 그러니까 맨 밑에 집안을 메울 때 사람들이 다 빠져나온 상태에서 합니다. 기계로 이제 이렇게 막 평평하게 만들면서 올라오는데 당시에는 그런 식으로 안 했대요. 사람이 수작업으로 밑에서 평평하게 작업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그럼 사람이 빠졌으면은 뺐을 거 아닙니까? 반쯤 굳었을 때 알았다는 거예요. 반쯤 굳었을 때. 그래서 겨우 꺼지면는데 이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시멘트가 굳을 때 보면 열이 엄청 발생하거든요. 열이 화상을 입을 정도입니다. 그러면 그 시신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몸의 반은 멀쩡한데 반은 거의 훈제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상태에서 돌아가셨대요. 그러면 이게 돌아갈 때 엄청난 고통이니까 막 악감정이 올라올 거거든요. 분명히. 그때부터 계속 한층 오를 때마다 1명씩 돌아가셨다. 어이구. 그러니까 이거는 터가 안 좋은 건지 아니면은 건설사에서 설계미 있는지 아니면 인력 관리하는 담당자가 실수를 한 건지 결국은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을 질 사람이 없고 그냥 산재 처리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전부 다. 부산에 사는 저 입장에서는 만약에 부산에서 그런 일이 생겼다 난리 납니다. 근데 그 동네는 좀 조용한 동네더라고 보니까. 그래 사람을 거의 한 5명을 머금은 곳이라. 지하층만 지을 당시에 다친 사람은 한 20-30명 된대요. 근데 웃긴 게 다치더라도 피를 많이 흘린 경우가 제일 많대요. 그러니까 시멘트 안에 피가 머금고 있다는 소리야. 결론은. 근데 이거를 만약에 입주하는 사람들이 알게 되면은 재수없다고 다 빠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도 못 하는 거라. 그래서 그때부터 지하가 완공되고 와서 위에 네. 건물을 다시 올릴 때 지하 1층 위에는 그 녹지 단지로 만들고 그 위에 이제 아파트가 올라갈 거니까 그때부터는 별 사고가 없었대. 근데 지하 5층부터 지하 1층까지는 입주민들도 밤에 안 내려갈란다. 차를 그게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미 이사를 들어왔기 때문에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니까 이 사람들도 저끼리 시시하는 거라 대충 알고 있다는데 근데 세부적인 내용은 이 영감님하고 나만 아는 거지 현재로서는. 그래서 당시에 돌아가셨던 분들 보상을 더 해달라 해갖고 예. 올리는 경우가 많았대요. 그래 한 7일까지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말았는데 8일 날쯤 지하 5층에서 비상벨이 울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전 비상벨이라고 하죠. 요즘 아파트도 그렇고 옛날 아파트도 그렇고 옛날 아파트 한 2015년 이후의 아파트에는 대부분 다 그 비상벨이 달려 있어요. 각 기둥별로. 아. 근데 제가 옷가지를 봤다고 한 폐자재가 있는 곳 예? 그쪽에서 비상벨이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그 버튼 위에 유리막으로 돼 있어요. 깨지 않는 이상 절대 안 눌러지거든요. 기계 오작동도 아닌 게, 기계 오작동이면은 우리 쪽에서만 소리가 나야 되는데 방귀실에서도 연락 오고 관리실에서도 연락 오고 우리 쪽에도 뜨고 하니까 이거는 기계 오작동이 아닌가. 누군가가 눌렀다는 소리거든. 참고로 그 아파트 지하가 완전 미로입니다. 무슨 미궁도 아니고 진짜 길이 복잡해요. 나도 그거 5층 한번 내려갔다 길을 많이 헤맸거든. 그러니까 이제 내려갔죠. 내려가니까 벨이 깜빡깜빡하고 있어요. 오. 근데 그 벨 앞에 사람 옷가지가 있었는데 난 그때 당시 맨 처음 볼 때는 그냥 대충 옷가지로 생각했거든. 근데 아니야. 옷이 반쯤이랄까. 우리 옛날에 빨래할 때 물 팔팔 끓는 데 넣어가지고 빼면은 옷이 쫙 쪼그려 들어가 있다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옷들이 대부분 다 반은 쪼그려 들어가 있는 거야. 알고 보니까 영감님한테 내가 그 얘기를 또 들었어요. 네. 지하 5층에 있는 옷가지 저거 다 돌아가신 분들 거다. 좀 찜찜하다. 내려가기 싫더라고 솔직히. 뭐 돈값은 해야 되니까 내려갔는데 그 옷가지를 내가 치우려고 해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하니까 못 치우겠더라고요. 일단 비상벨은 껐어요 제가. 예. 왜냐하면 지하 5층은 아무도 안 쓰니까. 꺼버렸는데 분명히 전기가 안 들어오거든요 지금. 근데 불빛이 또 깜빡깜빡깜빡 이러고 있어요. 소리는 안 나는데 멀리서 보면 깜빡깜빡거리는 것처럼 보여요. 네. 착시 현상인가? 아닌데 가보면 또 꺼져 있고 한참 좀 멀리 떨어지면 또 깜빡깜빡하고 있어. 참고로 거기서 지하에서 폰도 안 터집니다. 아직 통신사 기기를 안 달아놔가지고. 그래서 내가 무전기를 들고 내려와서 영감한테 무전을 쳤어요. 그 영감님은 지하 3층에 있었거든 당시에. 영감님 지금 경비실 가갖고 지하 5층에 비상벨 아직 뜨는 거 한번 봐보라고. 그래갖고 다시 가셨다가 지하 3층 오셔서 저한테 무전을 치더라고요. 안 뜬다. 그럼 기계 오작동인가 보다. 내부에 따로 전원 케이블이 있는가 보다. 뭐 내가 모르는 걸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지상으로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예전에 인부였던 분이 이 5분이 전부 다 외노자예요. 한국 사람이 아닌 거야.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는 거라. 그러니까 보상을 개뿔로 해주고 말하는 거겠지. 이 사람들이 아직 한이 남아있는가 봐요. 확실히. 지하 전등, 예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지하는 법적으로 이게 형광등을 계속 켜내야 됩니다. 불을 끄면 안 돼요. 어디 특정 아파트 빼고는. 근데 지하 5층에는 전등을 갈면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전등을 또 새로 갈아야 된다. 일반 형광등으로 돼 있거든요, 그거는. 근데 이 업무가 방제실의 직원들이 지금 퇴사한 사람 몇 명 있어가지고 근무집 배치를 딴 데로 받은 분들이 많아가지고 인원이 몇 명 없었어요. 당시 저희는 인원이 많으니까 우리가 전등을 갈기로 하고 업무를 강도를 약하게 하자 일을 하고 있었죠. 전등을 갈러가는데 1층에서 4층은 아무 이상 없어요, 진짜. 뭐 벨도 안 울려, 전등도 안 꺼져. 근데 지하 5층은 분명히 갈았는데 카메라를 딱 보면요, 깜빡 하다가 꺼지고 또 깜빡 하다 꺼지고 귀신이 고칼로 그러시네. 분명히 가른 지 이틀도 안 된 건데 그렇게 막 계속 갈았죠. 전등을 한 달 새에 전등 한 100개 쓴 것 같아요. 예. 전등이 안에가 다 터져 있어요. 불량난 것처럼. 아니면 과전압 때문에 터졌는지 모르겠지만 그날 청소업체가 와서 그 밑에 시자재랑 싹 다 들고 내려가는데 여기서 사고가 또 납니다. 옷을 한 봉다리에 다 담았대요. 당시에 저희 다른 요원을 내가 내려보냈거든요. 제가 일이 있어가지고 저희 요원이 했던 말이 검은 봉다리에다가 옷을 다 같이 담았대요. 예. 담았는데 봉지 안에 무슨 동물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막 밖에 티 나오려고. 예. 봉지가 분명히 그는 바람도 안 불거든요. 계속 봉지가 뽀시락 이 소리밖에 안 나더라. 제가 그걸 보고 놀래가지고 카메라 찍어서 나한테 보내줬더라고. 봤는데 진짜 이게 안에서 뭐가 나오려고 손짓 발짓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한참 있다가 에이 뭐냐 모른 척해라, 우리가 손댄 거 아니니까 모른 척해라 했는데 한 30분 지났나? 폐자재 치우는데 한 분이 폐자재가 미끌려서 다리가 관통이 됐어요. 예. 엄청 뾰족한 거였는가 다리가 찔린 거지. 근데 찔리고 나니까 봉지가 조용하더랍니다. 꼭 우리 옛날 공포영화 보면은 네. 피의 재단이라 하잖아요. 재단에 피를 바치면 조용해지고 잠잠해지고 이런 것처럼 피를 보니까 조용하더랍니다. 우리 영혼도 지금 몰카인가 이랬대. 뒷다에는 공포영화 찍나? 몰카인가가? 한참 저희하고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하는데 옆에 영감님이 혀를 딱 차면서 하는 말이, 내가 저번에 얘기 안 해준 게 있는데 여기는 외부에서 동물이 안 들어온다고. 개, 고양이가 보통은 아파트 치면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근데 안 들어온대요. 자기가 여기 있으면서 고양이 울음소리 한 번 못 들어봤다. 그리고 여기 지금 입주돼 있는 집에 있는 고양이 개들이 죽는 게 일상다반사랍니다. 다 죽는데요. 한 달도 못 버티고. 사람은 멀쩡한데 계속 이상한 일이 생기니까 당시에 초대 입대 회장님이 이분이 기독교 신자인데 예. 이거 계속 놔뒀다가는 아파트 흉가 될 수 있으니까 무당을 불렀는가 봐요.
저희가 입찰할 때 어디 가십니까 물어보면 몇 동 회장님 집에 갑니다라고 하길래 아, 무슨 사유로 가시냐 물어보면 혹시 아저씨 여기 관리자세요 물어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 회장님이 부른 무당입니다 이런 거예요. 딴 분들한테 얘기하시면 안 돼요 라면서. 그래 나가서 제가 방문증 끊어드리고 그리고 한 1시간 뒤에 회장님한테 콜이 옵니다. 팀장님 이거 잠깐만 지하 4층으로 좀 내려오겠어 하는 거예요. 지하 4층 기둥 몇 번에 가면 되겠습니까 하니까 지하 4층 입구에 있을 테니까 그냥 내려오세요. 내려가니까 무당 아줌마가 딱 서 있어요. 혼자 온 게 아니더라고. 당시에 차를 우리가 운전 승만 보이니까 뒷좌석에 몇 명 더 있었는가 봐요. 무당이 총 4명입니다. 그리고 회장님 오시고 그리고 아파트 감사분도 오시고 이렇게 저까지 포함해서 저한테 얘기를 해요. 지하 5층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게 맞죠? 이러면서. 무당들은 몰라요. 네. 그런데 한 분이 그래 얘기를 해요. 여기서 사람 많이 죽었냐? 이 터 자체가 사람 피 빨아먹는 터래요. 그러니까 사람 피든 동물 피든 상관없이 빨아먹는 그런 자리라는 거예요. 지금은 사고도 많이 났고 사고 난 지도 얼마 안 됐고 1년도 안 됐기 때문에 사람은 아직 안 죽을 거다. 근데 1년이 넘어가 버리면 그때부터 땅이 사람 피를 원한대요. 어이구, 예. 귀신 대신 건물이 사람 피 빨아먹는 거죠. 뭐 솔직히 요즘 세상에는 건물이 사람 피 빨아먹는다는 소리 해도 다 믿을 소리지만은 당시에는 귀신이라기보다는 그 터의 신이랍니다. 이게 본래 건설사에서 땅에 건물을 지을 때 네. 알게 모르게 고사 다 지내고 하거든요. 그렇다고도 듣긴 들었어요. 제가 저희 옆 동네 아파트 지을 때도 고사 싹 지내는 거 봤어요, 제가. 크게 판 벌려가지고 고사 딱 지내고 잘 되게 해주십시오. 여기 계신 분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긴대요. 근데 이 건물은 그걸 안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자리가 본래 산이에요, 산. 그러니까 산을 목을 친 거지. 반을 날리고 그 위에 건물을 지는 거야. 그러면 산의 배스테지 속 안이 지하 1층에서 5층까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따지면 위정 아닙니까? 위치가. 계속 사람 피를 빨아먹으려는 그런 자리라는 거예요. 무당도 하시는 말씀이 이거는 지하 5층은 폐쇄시켜라. 지하 5층만 폐쇄시키고 일단은 좀 두고 보자.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회장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예. 폐쇄시키면 소문날 거 아닙니까? 아, 저 아파트 귀신 많다더라. 뭐 사람 죽는다더라. 아파트 입대이나 이런 분들의 심리가 뒷값들어야 된다. 근데 그 예민하긴 하죠. 많이 예민하죠. 그래 돼버리면. 그때가 또 건물 지을 당시에 사람 많이 죽거나 하는 거를 솔직히 이미 회장도 알고 있어요. 건설사가 얘기를 해줬대요. 근데 건설사는 몰라 이거니까 지금 상태가. 배짜라 그냥 우린 건물 다 지었으니까 너가 알아서 해라면서. 회장은 돌아버리는 거죠. 이제 그 상황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 저희 요원한테 전화가 옵니다. 인터폰으로. 팀장님 빨리 좀 올라오셔야 되겠다. 왜 이러니까. 101동 옥상에서 누가 투신을 해버리니까. 붉은 대낮에. 이유도 없어. 나이도 한 50대 후반? 그 사람이 투신을 했는데 이때가 이제 투신의 시작이죠. 사망 사건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당시에. 이유 없는 투신으로. 무당말로는 땅이 피를 더 원하는갑네 이런 거예요. 무당분들도 오셔서 봤는데 떨어질 때 나무 사이로 떨어지셔가지고 위에서 사람들이 보면 안 보여요. 밑에는 엉망이죠. 이제 여기 와가지고 지시는 가져갔고 싹 씻어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무당분이 씻지 말라면서 내일 되면 싹 사라질 거다면서 한번 두고 보라면서 안전 청소도 말았어요. 회장님도 하지 마라 하더라고. 그 다음날 점심에 와서 내가 한번 봤거든요. 진짜 피 한 방울 없어요. 돌기도 있었는데 비가 온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누가 청소를 한 것도 아니야. 피 한 방울 없어. 와 이거 보고 와 핏바람 먹을래 무슨 흡혈귀가. 근데 그 이후부터 제가 사망 사건이 많았다 했잖아요. 예. 이게 나무가 어거진 곳에만 사람이 다 떨어졌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3개월 동안 있는 중에 총 14번 그랬어요. 동일한 시간에 난 거라고 이제 랜덤하게 떨어졌는데 이것도 지역신문이는 큰 신문이 안 나왔어요. 안 나올 거는 예상했지만 신축이다 보니까 그런갑다 하고 말았는데 여기에서 우리한테 피해가 옵니다. 이제 점점. 지하 5층에서 이유 없는 화재가 났어요. 분명히 스프링클러가 다 있단 말입니다. 화재가 나면 스프링클러가 터져요 원래. 왜냐면 그는 층고 자체가 낮아가지고 조금만 열 나면 바로 터지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카메라를 봤을 때는 그 옷이 있던 자리 있죠. 네. 카메라가 딱 그 등면을 보고 있거든요. 거기서 누가 불장난한 것처럼 보여요. 일핏 보여요. 분명히 찍혔어요. 근데 당시에 지하 5층으로 내려간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그리고 그쪽에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지하 5층 정 가운데에 지하 4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거든요. 네. 그 옆으로 쭉 한참 더 가면 이제 차가 내려갈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그런데 그쪽에 들어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24시간 내에. 그런데 사람이 거기서 불을 지르고 있다? 말이 안 되죠.
회장님도 보고 놀라더라고. 근데 어림잡아 보인 게 꼭 건설 인부처럼 보이더래요. 그래서 회장님이 이제 누가 아기를 가지고 들어와서 한 것 같다 그러면서 경찰 신고를 했는데, 당시에 그런 형색을 한 밖에서 시위하던 인부는 2분밖에 없었는 건데 이 2분 다 들어간 적이 없대요. 그리고 들어갔으면 지상 카메라에 찍혀야 되거든요. 이제 다 어이가 없는 거죠. 또 무당을 부르십니다. 요번에 또 한 번만 부르셔서 영상을 보여드리니까 한 말이, 이 사람이 맨 처음에 죽었던 사람이냐, 맨 처음에 가신 분,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런 일이 또 발생하겠네요 하니까 가능성은 있다면서. 여기가 지금 한두 명 잡아먹은 터가 아니라고 지금. 이 터가 앞으로 잡아먹을 인원수만 생각해도 끔찍할 거다. 그러니까 내 말대로 5층은 완전히 폐쇄시키라. 전기도 싹 다 차단시키고 5층 자체는 아예 필요한 거 알고선 절대 내려가지 마요. 네. 5층은 기공사에 얘기해갖고 공식적으로 건설 중에 자재들 창고로 쓰는 곳이기 때문에 5층은 지하주차장이 아니다라고 그냥 공표를 해라. 그렇게 회장님한테 얘기했는데 기공사는 또 배짜를 했죠. 네. 뭐 어떻게 둘이서 싸바싸바 해가지고 뭐 협의를 해가지고 폐쇄를 하긴 했어요. 폐쇄를 했는데 이제는 지하 4층에서 똑같은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한 층 한 층 타고 올라가는 거라. 이런 사건들이. 우리는 이제 우리가 관여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이랬어요. 근데 영감님이 한 달만 있으면 영감님 나가요. 딴 데 가시기로 돼 있던데. 분명히 내가 시킨 게 없어요. 지하 4층 가라 이런 말도 한 적 없고. 근데 이 영감님이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몰래 막걸리 한 병 들고 지하 4층을 갔어요. 그리고 그날 돌아가셨어요. 코고 입이고 피 흘리면서 가셨어요. 그 영감님이 그 전전날에 우리한테 그러더라고. 나는 아마 이 땅을 못 들 것 같다. 너희는 빨리 나가라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아무 이유 없이 돌아가셨어요. 진짜. 근데 경비 한 명 죽었다고 아파트에서 뭐 난리 나겠습니까? 그냥 지심만 운고하고 말았지. 예. 근데 솔직히 영감님은 자기가 갈 거를 알고 계시는가 봐요. 처음 있을 때부터, 공사할 당시 때부터 이미 그런 느낌이 들었는가 봐요. 야, 뭐냐. 예. 가려고 준비를 하신 것 같은 느낌. 참고 당시 그 영감님 나이가 75세밖에 안 됐습니다. 팔팔합니다. 그 나이면. 그렇게 넘어가고 우리도 이제 슬 나갈 때가 됐어요. 3개월 다 돼가니까 나갈 때가 돼가지고 정리를 하려 하는데 입대 회장이 와가지고 각서를 9장을 가왔더라고. 어디 가서도 자기 아파트 내에 있었던 발생했던 사건 사고들, 아파트 이름이나 지역명 절대 언급하지 말라 라는 각서를 500만 원 주다 하길래 제가 도움 안 받았어요. 안 받는 게 낫지. 꼭 죄짓는 것 같다 아닙니까? 그래 간간히 그 아파트에서 사망사고가 계속 귀에 들리더라고. 집안에서 잠을 자던 분들이 아무 이유 없이 돌아가시거나 또는 애완견, 애완묘 산책한다고 이제 데리고 나왔는데 다 죽어버렸대. 그 아파트가 지금 지은 지가 한 6년 됐어요. 예. 웃긴 건 아예 또 입주민이 다 차지가 않았어요. 어이구? 그러니까 입주가 다 안 된 거예요. 예. 인원수가 총 세수가 보자 540세대인가? 대충 그럴 건데 딱 그 중에 한 70%만 차 있는 상태. 근데 웃긴 건 101동 쪽은 절대 안 가. 아무도. 101동 쪽에서 직선으로 가면은 지하 5층까지 바로 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동네는 밤마다 사람이 아우성치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1동에 살던 사람들 다 2동으로 다 넘어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는 이제 그때부터 이 건물이 저주를 받는구나. 일종의 양밥이구나 이거는 거의. 근데 여기다 터의 기운까지 맞물리면은 그런 사건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걸 제가 그때 처음 알았어요. 무당분들도 이거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대요. 예. 너무 크니까. 판이 크고 네. 그리고 면적도 너무 넓고 그리고 이거를 대응을 하려 해도 어떠한 방법으로 이걸 대응할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이 죽었으면은 우리나라 계시는 것도 너그럽습니다. 보기보다. 그런데 외지 사람 아닙니까? 다른 나라 사람. 그럼 그 나라 사람 법칙으로 이거를 달래줘야 되는데 시공사에서는 이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 오픈을 안 하더래요. 무당이 본래는 이거를 할래 했다는데 그 나라에 있는 뭐 계신 분들을 불러서라도 네. 회장이 제발 해달라고 빌어서 할래 했는데 시공사에서는 괜히 이게 또 입 밖에 나가면 문제 생기니까 네. 그리고 책임 소지가 발생하니까 그냥 시시한 거야. 배짜를 나 모르겠다. 그리고 얼마 있다 그 건설소 사라졌어요. 망했지. 진짜 예전에 그러잖아요. 재개발구역에 제가 그때 보완할 때 그런 자리가 있는가 봐요. 네. 상당히 위험한 자리들. 여러분들도 이제 아파트 가실 때 산 앞에 있는 거는 가급적이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나도 산 앞에 있는 아파트는 웬만하면 안 가려고 그래. 산의 기운도 있지만은 특히 산을 파내서 지하실 만들어서 아파트 지은 곳들. 그런 곳들은 거진 한 50대 50이지만은 그런 사건 사고가 많대요. 그냥 산 위에다가 짓는 거면 모르겠는데 예. 산을 파내려 가지고 건물을 짓는 경우에는
그렇게 무서운 일이 한 번씩 생길 수 있다면 남들도 하시는 말씀. 야, 모든 산에는 다 신이 있기 때문에 그쵸. 뭐 전체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럴 확률이 있다. 높다. 네. 이번 얘기는 그래 무서운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아니요. 엄청 미스테리하고 섬뜩했는데 오늘 이야기. 뭐 아파트 사시는 분들한테는 겁나겠지. 오늘 익명님께서 잔잔하게 이렇게 미스테리하고 무서운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너무나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섬뜩하게. 아니 뭐 재밌게 들어줬으면 고맙지. 아무튼 오늘 익명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이런 또 섬뜩하고 미스테리한 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들 네. 잘 전달해주세요. 예, 수고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 익명님께서 들려주신 피를 먹는 아파트에 관련된 이야기였는데, 섬뜩하네요. 확실히,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이 이야기를 듣고 댓글 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익명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익명님께서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 여보세요. 익명님 안녕하십니까? 아, 시간 다 됐네. 적응 안 되시죠? 적응이 안 되죠. 자, 그러면 오늘 익명님이 준비하신 이야기 어떤 이야기일지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기르십니다. 익명이에요! 이번 이야기 같은 경우는 뭐 귀신이든 뭐든 상관은 있겠는데 제가 낚시를 원래 아는 지인분이랑 자주 가요. 근데 한 번은 지인분도 애를 낳았다 해가지고 못 간다 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혼자 가야 되는데 혼자 가면 심심하잖아요 원래. 저같이 이제 음주가 뭐를 즐기는 사람으로서 가는데 때마침 여행 가이드에 이제 국내 여행지인데 해안가 쪽에 낚시 혼납하시는 분 해갖고 모집을 하더라고. 그 여행비도 뭐 그리 비싸지도 않고 그래서 신청을 해서 갔어요. 근데 이때부터 제가 이제 혼자 절대 안 가요. 이 일이 있고 나서부터. 당시에 낚시를 이제 채비를 다 해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낚시를 해서 잡아서 먹는 게 아니고 그 손맛만 느끼면 다시 놔줘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잡아갖고 달라는 거예요. 근데 가니까 여행객이 딱 3명 있어요. 근데 이 두 분이 좀 음침해, 내가 봐도. 뭐 나도 솔직히 말로 남이 보면 심하게 보이긴 하는데 내보다 좀 심하게 음침한 거야, 이 사람들. 뭐지? 싶더라고, 처음에는. 그래, 이제 나는 그 미니버스를 하죠. 예. 미니버스에 딸랑 3명 타고 자, 여행을 갑니다. 도착을 하니까 해안가에 기억은 안 나는데 일단 그 위치상에서는 인적이 엄청 드물어요. 조용하게 볼 수 있겠더라고. 근데 여행 리스트에는 뭐 식사랑 이런 게 다 준비되어 있다 했는데 또 가보니까 직접 해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속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솔직히 뭐 차비값만 해도 뭐 5만원 이상 되니까. 근데 여기가 기억상으로는 예. 살자 스팟이에요. 또 그런 곳인가요? 어디라고 말은 못하죠. 여기는 그런 걸로 하도 말이 많았던 곳이라서 동네 분들한테 피해줄 수도 있기 때문에 살자 스팟으로 알고 있어요. 검색을 해봤죠. 여기가 어딘지. 그러니까 내 아는 지인들이 다 하는 말이 니 그걸 왜 갔나? 아니 낚시하러 왔지. 야 그건 낚시하면 안 돼. 니 잘못하면 재물 될 수 있어. 내 생각에 재물 되겠나 하면서. 예. 걱정하지 마라. 놀다가 갈게. 너희는 아나 잘 보세요. 그래 이제 낚시를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는. 손맛은 오더라고 확실히. 물고기들이 좀 커. 뭘 먹고 그래 컸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옆에 분들은 잡는 족족이 먹고 있어요. 무슨 걸신 들린 것처럼. 그래 나는 저거 보고 저 사람들 미친 거 아닐까. 근데 이 동네가 웃긴 게 예. 우리 물귀신 얘기 다 아신다 아닙니까? 물귀신이 떠나려면은 예. 다른 사람을 집어넣어야 떠날 수 있잖아요. 자리 채워놓고 간다 뭐 이런 거 있죠. 예. 자리 채우기. 근데 여기가 그런 곳이라 여행 가이드 분이 하시는 말씀이 다른 거 일절처치를 하네 이 사람. 뭘 하든가 말든가 술을 먹든가 도리어 술을 권해 이 사람이. 이게 바위 위에서 술을 먹는 게 엄청 위험하거든요. 왜냐면 내가 빠질 뻔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네. 낚시를 하는데 물살이 엄청 거세기 때문에 딱 그 얘기대로 이제 살자기 딱 좋은 자리라. 빠지면 못 찾아 내가 봤을 때. 물이 소용돌이 치기도 하고. 근데 그런 데서 또 낚시가 또 잘 돼요. 희한하게. 근데 이때 우리 미니버스 뒤로 따라오시는 가족분이 예. 있었는데 당시에 이분들이 뭐였냐면
침울한 얼굴 정도가 아니고 아주 슬픈 얼굴이야. 나는 일행인 줄 알았거든, 사실은. 근데 또 가이드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도 몰라 이러는 거예요. 근데 눈빛은 아는 것 같아, 아무리 봐도. 근데 여기서 제가 느꼈죠. 아, 이거 지인들 말 맞다나 자리 채우기 당하는 가이가. 예. 왜냐면 제가 이제 바보 같으면은 생각이 없는 사람이면은 그냥 그러니 놀다 오겠는데, 이건 아무리 봐도 딱 케이스가 자리 채놓고 저 가족 보내주려고 그래온 거예요. 그러면 현재 여행 온 사람이 총 3명이잖아요. 근데 이 2명은 얼굴에 살려고 하는 의지가 별로 없어요. 예.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사람들은 술이 좀 됐으니까 내가 이 얘기를 까갔죠. 뭐 하시는 분이십니까? 한 명은 말을 안 하고, 한 명은 확실히 술 먹으니까 입이 일리는 거. 사업하다가 말아먹고 집안 망신 다 당하고 살기도 싫고 그냥 혼자 막 그냥 여행사만 왔습니다, 이런. 그 말을 듣고 딱 느낀 거야. 이 사람들 사람 사가지고 왔네. 옛날에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 어디 뭐 여행사 하시는 상인께서 국내에 있는 여행사 중에 가끔 가다가 그렇게 이제 자리 바꿔주는 여행사가 있대. 그러니까 대행사주 일종의. 그러니까 사고로 위장하는 경우. 솔직히 낚시하러 가신 분들 중에 보면 자빠지신 분들 꽤 많아요, 내가 알기로도. 근데 얼핏 봐도 사고로밖에 안 보여요. 발을 헛디뎌서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욕심부리다가 물 안에 들어갔다가 빨려 들어가서 그대로 가는 분도 계시고. 근데 여기가 물살이 엄청 세거든요. 내가 아무리 봐도 이 느낌이 오는 거야. 이거 잘못하면 된통 당하겠는데 싶은 거야. 그래, 대략 한 낚시는 한 6시간 했어요, 제가. 꽤 오랫동안. 그러니까 낮에만, 밤에는 안 했어요, 저는. 그래서 저는 밤에는 숙소에 일부러 들어갔어요. 찝찝하지 않습니까? 뒤에서는 턱으로 적혀 있는데, 이 곡소리도 아니고, 꼭 사람 죽으라는 듯이 교주하는 그런 곡소리라 아무리 들어도. 그래, 어쩔 수 없이 나는 숙소에 들어가서 이제 밥 한 끼 먹고, 소주 한 병 까고, 그래, 자려고 하는데, 그때 같이 한 분 들어왔어요, 내하고 말을 텄던 분. 들어왔더만 술이 좀 거하게 됐어, 이미, 내가 봐도. 근데 밤낚시 하러 가야지, 이러면서 나가는 거예요. 근데 다음날, 이 사람이 안 들어와요. 아까 그랬다 아닙니까? 말 안 하던 분은 새벽에 들어왔거든요. 근데 나하고 말 텄던 분이 안 들어와. 근데 내가 가이드한테 물어봤지. 그 아저씨 어디 갔어요? 급한 일이 있어. 가셨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사업 다 말아먹고 집안 망신 다 당하고 이래저래 해가지고 인생 이미 날아갔는데 머리 좀 풀려고 왔다. 그런 사람이 급한 일이 있을 것 같다? 의심이 가잖아요, 일단. 가이드한테 별말은 안 했어요. 그냥 눈치만 주고 이제 알겠다. 이게 2박 3일 일정이었거든요. 그래, 일단은 첫날은 그래 끝났고 아침 돼가지고 그날은 또 날이 우중충해. 날이 또 우중충하면 잘 잡혀요, 또. 근데 이상하게 찝찝해. 계속 찝찝한 느낌 안 사라져요. 화장실 갔다가 안 닦은 느낌처럼, 진짜로. 계속 남아있어, 이 느낌. 그런데 미니버스에 내가 그 당시에 올 때 이 3명의 장비를 내가 봤단 말입니다. 근데 그 아저씨 장비가 그대로 있는 버스에. 여기서 이제 확신이 있었죠. 왜냐면 우리 뒤 따라오던 가족이 사라졌어요, 그 사람들도. 갔다는 소리야. 뭔가로 자리 채우기를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근데 그 시간부터 이제 저한테 헛게 보여요. 그 아저씨랑 바위 위에서 내한테 손짓을 오라고. 소리는 안 들리는데 이게 모습이 보여요. 그래, 내 머릿속에서는 이 사람 갔다 하던데 왜 저 있노? 근데 자세히 가까이 가봤어요. 완전히 붙은 건 아니고 가까이 가서 보니까 몰골이 물에 푹 빠진 쥐새끼 마냥 물이 쩔어 있는. 근데 알다시피 바닷물이 이게 옷에 묻고 오래 있으면 하얗게 뜨지 않습니까? 염분 때문에. 근데 그게 아니야. 축축한 상태 그냥 그대로. 그래서 그걸 보고 이건 내가 헛가 보고 있는가 보다. 내가 그걸 의심을 하니까 헛게 보이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제가 안 쳐요. 그래서 이제 찝찝한 낚시를 다시 하러 나갔습니다. 이슬비가 조금씩 내리던데 우비 쓰고 낚시를 딱 하고 앉아있는데 계속 뒤에서 느낌이야. 누가 날 쳐다보고 있는 듯이. 뒤를 돌아보고 아무도 없고 또 돌아보고 아무도 없고 이게 뭐지? 그래서 내가 이제 찝찝하니까 가이드한테 전화를 했어요. 가이드한테. 가이드 아저씨 어디 있어요? 내가 좀 데리러 오소. 내가 오늘 찝찝해서 내가 집에 갈란다라니까. 지금 차에 타이어 펑크가 나가지고 뭐 어쩌고 한 거야. 그러면은 택시를 불러줘라던가. 택시 불러주면 여기가 섬나라도 아니고 육지인데 택시가 안 오겠냐. 따블 준다 할 테니까 불러라 했는데 여기 뭐 택시가 없니 많이. 말이 안 되는 소리를 계속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내가 아저씨 나 그래 착한 놈 아니대. 내 느낌이 찐찐해서 그러는데 내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지금 참고 있다. 그러면 일일이 전화할까요? 전화할까요 말까요? 그제서야 아이고 사장님 그게 저희 직원한테 얘기해서 차인데 가져오라 할게요. 근데 이 가이드가 분체가 조금 그런 쪽이에요.
우리 옛날에 버스 터미널에 보면은 땡땡 삽니다 이런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들이 풍채가 좀 좋아요. 그러니까 말 안 듣고 그러면 잡아가야 되니까. 그래 난 딱 그 느낌이 오는 거예요. 야 이거 차 타고 나가도 잘못하면 잡히겠다 싶어요. 제가 항상 낚시를 가든 어딜 가든 곤봉을 들고 갑니다. 접히는 곤봉. 아이고, 예. 왜냐면 혼자 놀러가서 하면 기본적이 있으니까 낚시는 설마 알겠지 했는데. 오, 예. 근데 진짜 내 예상대로 차를 타고 가다가 분명히 차 엔진 소리를 들었을 때는 차 이상이 없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약간 한 10분 정도 타고 가는데 진짜 사람이 아예 길바닥이 없어요. 도로는 도로가 있는데 차도 없고 아예 사장님 잠깐만요 하면서 이 사람이 내리는 거예요. 근데 내릴 때 보통 차가 문제가 있으면 키를 꼽아놓고 내릴 거 아닐까. 네. 근데 안 그래 키를 뽑아보네. 뭐 이것도 나하고 장난치지 않을까 하면서 준비를 했죠. 이나 준비를 하는데 갑자기 뒤통수가 따가워서 뒤로 딱 돌아보니까 등발 좀 머스마 두 명이 오는 거야. 복장을 봐서는 딱 그쪽에서 있다가 나오는 그냥 문지기 같은 아들이라 등발이. 야 이거 참 여기 와서까지 피를 봐야 되나. 내렸죠. 내려가지고 이제 담배 한 태우려고 내리니까 아저씨 이러는 거예요 나한테. 기가 눌리면 안 되니까 아저씨 하길 와이어라니까. 같이 가면 안 되겠습니까? 예. 참 혼소리 나오더라고. 혼소리 나오길래 어디를 같이 가는데 내가 난 집에 갈 건데 그냥 좋게 말할 때 따라와 있어. 참았지 말고 이래. 일단 이 사람들이 내 한 때리면 정당방위 아닙니까 일단 내 입장에서는. 근데 솔직히 그 아무도 보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이제 딱 서가지고 한쪽 손에는 내가 뒷주머니에 이제 곤봉 넣었던 게 있으니까 꺼내가지고 이제 이 아들이 내가 딱 한 때리면 펴가지고 펴려고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가이드가 갑자기 눈치를 주는 거야. 저 사람 옆에 가지 마라. 딱 눈빛 보니 그래. 눈으로 딱딱 땡기더라고. 저 사람 옆에 가지 마라. 그러니까 이 아도 느낀 거야. 네. 난 당당하게 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본봉을 안 보이게 했단 말이야. 아무도 못 봤어요. 근데 저 사람이 봤어. 근데 순간 느낀 게 이 사람 무당이구나. 사자 무당. 사자 무당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래 이제 한 5분 동안 정적이 흘렀어요. 그래서 내가 먼저 덤볐죠. 뭐 문제 생기면 경찰서 가면 되고 이거 지금 이 상황이 지금 자들한테는 안 좋게 돌아가는 거니까 어차피 난 당당하니까 뭐 경찰 오면 더 좋고 안 그렇습니까? 이 상황에서 자들을 빼가지고 야 경찰서 잡혀가면 나는 살 것이고 여기서 어차피 오도 가도 못하는 생각 아닙니까? 아무리 뛰어가도 그는 힘들어요.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제 달라들었죠. 일단 가이드부터 쫓친다고. 가이드 먼저 일단은 옆구리를 가격을 했어요. 하면서 옆구리로 쓰러지고 옆에 있던 그 두 명이 열심히 뛰어오는 거예요. 내 잡으려고. 딱 맞닥뜨리니까 큰을 볼 때는 풍채가 좋은 줄 알았는데 휘발이도 없는 아들이라 아무리 봐도. 싸우면 싸자도 모르는 그런 아들. 야 귀찮게 하지 말고 빨리 덤비라. 빨리 덤비고 빨리 끝내자. 아니면 이유를 알려주던가. 내가 예. 왜 이유를 따라가야 되는지. 그래 한 명은 말을 할래 했는데 옆에 있는 아가 가들한테는 성비였나봐. 딱 막더니만 잘 봐라 사람 어떻게 잡는지 이러면서 나오다가 나한테 두대 맞고 쓰러졌어요. 이 아들은 곤봉으로 패면 안 될 것 같더라고. 뼈가 얇아서. 그래 그냥 주먹질을 했었죠. 주먹질을 하고 애 한 명을 거의 밑에 우리 남자의 세 번째 다리를 하는 거죠. 그쪽으로 그냥 키를 날렸어요. 아, 거기까지 하죠. 예, 너무. 아니 그게 아니고 얘는 막았단 말이야. 아, 막았다고요? 네, 막았어. 나는 몰라서 뭐가 깡 하는 거야. 내 발이 아프대. 무시했어. 처음에. 돌인가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이 아들이 이런 걸 한두 번 해본 아들이 아닙니다. 전문적으로 했던 애들이야. 그래 도저히 안 되겠다. 야는 이제 제압을 해야 되겠다 싶어. 제압을 했어요. 해놓고 팔을 뒤로 꺾으니까 살려주세요 이러는 거야. 그쪽 앞에 있는 다른 아는 쫄하고 말도 못하고 내가 이제 물어봤어. 도대체 얘기 뭐 하는데? 아니 뭐 하는 곳인데 내를 잡아갈라 했는지 빨리 얘기해라. 난 곱게 못 가겠다 지금. 기분 좋게 낚시하러 왔다가 이 문꼬라지고 했더니만 이제 그 엎드려 있는 아는 아파서 낑낑거리고 옆에 있는 아한테 그랬어요. 니 지금 부는 게 좋을 거야. 여기 보는 사람 아무도 없어. 하더만 입을 여는 거예요. 처음에 저 가이드 분이 저거 보스래. 가이드는 현재 기절해 있는 상태. 저거 보스인데 여기가 망한 곳이냐면 살자를 많이 한대요 여기서. 살자를 많이 하는데 주로 이제 물귀신들이 돼가지고 예. 바다에 들어가 있다. 자기는 이제 무속적인 건 모른다. 들은 대로 그대로 얘기해주겠다 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걔 중에는 가족들이 가드를 꺼내주고 싶거나 아니면 보내주고 싶을 때 사람을 시켜서 온대. 그러니까 사람을 사서 일종의 속이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사고사 위장 이런 상황. 근데 사고사인지 아닌지는 난 솔직히 말해 내가 안 봤기 때문에 난 몰라요. 예. 얘기만 들은 것 뿐이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성이 같은 사람들, 이름이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제 이름이 뭐 돌땡땡이면은 예. 이미 살다 하신 분도 돌땡땡인 거야. 그러니까 이상하게 사람이 딱 3명 있었거든. 그 정도 돈이면은 좋다고 사람들 많이 따라 붙을 거야. 야, 뭐 왔다 갔다 왕복 차비만 해도 20만 원 넘게 있을 건데 달러 5만 원. 그리고 밥도 주라. 예. 얼마나 좋아. 근데 나는 이제 그때 눈치를 깠어야 돼. 나도 인간이라서 공짜가 좋아. 따라온 거였어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 아가가 하는 말은 그렇게 이름이 같은 사람을 모시고 와가지고 상을 본대요. 보통 이런 데 오는 사람은 낚시에 미쳐 있거나 아니면 이미 인생 나락 가신 분들이 많이 온다. 예. 예, 그런 걸 빌미를 삼아서 자리를 바꿔주는 거지. 같은 이름이고 그리고 생일도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리를 바꾸면서 오신 분은 사라지고 물 밑에 있던 분은 떠나고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나도 솔직히 주위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 거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있다. 아니면 그런 게 실제로 존재한다. 나도 처음엔 긴가민가 했거든요. 다들 그냥 그런 집단 아닌가 했는데 내가 이제 가이드를 깨웠어요. 내를 먼저 건들던 아는 당시에 이제 차에 밧줄이 있더라고. 나는 몰랐는데 밧줄로 뒤 손목고 차에 일단 넣어놓고 가이드는 제가 깨봤어요. 깨배니까 눈 번쩍 뜨더만 이거 와, 여 아이도 살아.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합시다. 이제 얘기는 대충 들었는데 왜 여행 가는데 내 민증 달라 했던지 내가 이제 이 일을 하겠다면서. 그러니까 싼 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민증을 보내달라더라고. 그러니까 예약 취소 안 되니까 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기프티콘도 이게 주더라고. 이상하다. 뭐지 했는데 그래도 일단 뭐 속내셈 치고 줬었기 때문에. 예. 근데 그 가이드가 저한테 말하냐면 아저씨 그게 아니고요. 저는 아저씨 그냥 밖에 모셔다 드리려고 했던 건데 우리 아들이 타락을 했는가 봅니다. 한 번만 용서를 좀 해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찜찜한 기분. 그래서 제가 그 아저씨가 어디 갔냐 물어봤어요. 끝까지 말하려고 그래. 그래서 이제 그럼 아저씨 시급은 뭐예요? 원래 원지급은 뭐예요? 아, 저 가이드죠. 아, 뻥칩니까? 해서 한 대 맞아야 정신 차리겠어요 하니까 아니 가이드는 맞는데 제가 본직은 따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본직이 뭔데요? 그러니까 내 예상대로 못하는 게 그 무태에서 이제 물귀신 한 걷어주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명주 실타래를 던지고 하는 그런 분이래. 그러니까 사자 무당을 할 거예요. 근데 왜 내 민증을 요구했고 내 이름이랑 생일하고 다 같은 거고 야 젊은 아가 하는 말로는 같은 사람만 모았다는데 그거는 왜 그랬냐 하니까 사실은 내하고 이름이 같은 사람이 있었대요. 살자 하신 분 중에 같은 분이 있었는데 자기가 가보니까 그 사람은 이미 떠났더라. 그래서 아저씨는 패스한 거다. 그러면 만약에 안 갔으면 나도 아마 떨어졌겠네. 저희가 뭐 아저씨를 밀어 빠뜨리거나 뭐 임의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다. 그건 살인이지 않냐. 물귀신이 알아서 한다. 가까이만 두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난 궁금하죠. 아까 내가 낮에 아저씨를 봤다. 그 아저씨가 낚시하던 그 자리에서 서가지고 내한테 오라더라. 손짓하더라. 이건 뭔데? 하니까 아저씨도 혹시 영향이 있어요. 영향은 그럴 거 없어요. 찜찜하니까 본 거예요. 그렇게 느껴졌어요 내가. 하니까 아이고 우리가 무서운 분을 모시고 왔네요 하면서.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변론을 지읍시다.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겁니까? 내가 알기로는 숙소에 아직 마지막 한 분 계시는데 그분 또 낚시하러 나가셨거든. 그분은 어떻게 되는데 하니까 알고 보니까 저하고 대화했던 그 남자분이 네. 저하고 동명이 돌아가신 분의 형제. 그러니까 나하고 말을 안 했던 거예요. 예. 세부 내역은 알고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냥 옆에 그러니까 뭐 사고로 돌아가셨는지 그냥 집에 갔는지 모르는데 그분은 나하고는 연관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계속 내 눈치를 봤거든. 눈치 계속 보고 있다가도 내가 말을 붙이려 하면 또 도망가 버리고 이랬기 때문에 왜 저러지? 예성적인 분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가이드 말을 들어보니까 이해가 가는 거예요. 이 무당이 했던 말이 바닷가 근처, 그러니까 낚시터 근처에서 이 사람들이 살다를 했는데 그 근처에만 내가 가면 홀려서 알아서 물에 빠진대요. 예. 물이 꼬셔서 나를 그냥 물에 잡아넣는 거야. 야들은 인위적으로 물리적으로 뭔가를 하는 행위가 없고 대신 내하고 그 사람이 만날 수 있게끔 상황을 만들어줘. 그런 식으로 사고를 친다더라고요. 들어보니까. 그렇게 일단 그 명은 1, 2전 해서 경찰서 잡혀가면서 일은 끝났어요. 어디 이런 경우도 있구나. 여러분들도 패키지 싸다고 좋다고 따라가면요. 뭐 좋을 수도 있겠지. 근데 바닷가 물가 근처는 진짜 조심해야 돼. 그러네요. 내가 봐. 마지막으로 네. 혹시 계곡에 놀러 가시게 되면 네. 표지판이 있는 곳이 있어요. 간혹 보면 수영 금지. 뭐 잘 아시겠지만 물이 아무리 얕아도 그 들어가면 보통 물귀신. 절대로 오지 마세요. 진짜. 아니 근데 그런 이유가 표지판이 있어요. 있는데도 수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합니다.
그치. 아휴, 하지 말라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이유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네. 아유 오늘 익명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또 다른 타연으로 찾아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야, 이런 사연도 있구나. 낚시 쪽 이야기에서 이 넛건지기 이런 걸로 이렇게 하는 패키지? 이런 느낌으로 익명님의 사연을 한번 들어보니까 또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호랑곰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해주실 무서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될지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랑곰님. 네, 여보세요? 오늘 호랑곰님께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셨는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오늘은 저번에 말씀드렸던 돌비가 추천을 해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어떤 이야기일지 한번 들어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기리십니다. 호랑곰이죠? 일단은 그냥 가볍게 먼저 시작할 얘기는 돌비랑 초등학교 때, 그때는 이제 고학년이 돼가지고 돌비랑 있는데 돌비가 제가 그네를 타고 있는 사이에 화장실을 한번 갔다 오겠다고 해가지고 제가 알겠다 하고 그네를 혼자 타고 있는데 예전에 그네는 쇠로 된 그런 그네잖아요. 근데 그네 계속 오래 타면 손에서 쇠 냄새 나는 그 냄새가 너무 역한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거기서 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 이제 다른 데로 옮겨가지고 다른 데서 그네를 타고 있었는데 돌비한테는 제가 그 그네 말고 다른 놀이터의 그네를 타고 있다고 말을 안 했는데 그쪽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알고 왔냐고 생각해보니까 너한테 말도 못했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냥 뭔가 촉 같은 게 있대요. 그냥 네. 제 냄새가 있대요. 그 냄새를 따라오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그네에서 너무 역한 냄새가 나가지고 그랬다면서 하니까 제가 항상 그 그네를 맨날 탔었는데 그 네. 그네에 누가 맨날 타고 있대요. 누가? 예? 네, 그래가지고 그 그네는 혼자서도 계속 왔다 갔다 움직인다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길래 생각해보니까 항상 바람이 불거나 하면 옆에 있는 그네는 안 흔들리는데 그 그네만 계속 흔들리는 그런 걸 제가 종종 봤었거든요. 근데 그때까지는 아무 생각 없다가 걔가 말하니까 맞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그 그네에 이제 제가 탔을 때는 아무 일도 없는데 다른 친구들은 항상 그 그네를 타면은 넘어지거나 예전에는 그네 타다 막 뛰어내리고 하잖아요. 그걸 하면 다른 친구들은 뭐 발목이 나간다든지 이빨이 깨진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근데 저만 안 그렇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그네가 동네에서 너무 유명해져서 저 그네 타면은 저주받는다 이런 얘기를 자꾸 도니까 그 그네만 위로 이렇게 올려서 묶어놨었거든요. 근데 거기 그네가 돌비 할머니, 무당이신 그 할머님이 항상 그 그네를 타고 있는 아기가 있는데 네.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 그 사람을 항상 밀어서 넘어뜨린다고. 그 얘기를. 해하는구나. 네네네, 맞습니다. 오호. 근데 그렇게 사람한테 직접적으로 해를 가하는 아기들은 엄청 위험해서 할머님이 나중에 데려가셔가지고 나중엔 위로 보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 이후에는 그 놀이터에서 사건 사고가 없었는데 그전에는 사건 사고가 너무 많아서 엄마 아빠들이 거기 가서 놀지 말라고 이런 얘기를 종종 했었습니다. 아무튼 그런 얘기가 에피타이저였고 네. 그러고 이제 돌비랑 저랑 중학교에 올라갔는데 제가 중학교 때 사람한테 해를 당할 뻔한 적이 2번 있어요. 예. 그 2번 다 그 사람이 문제라기보다는 그 사람을 조종하는 영가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였었는데 첫 번째 얘기부터 먼저 하자면 첫 번째는 그때 당시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면 보통 그런 봉사활동 같은 걸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특수반에 있는 애들을 조금 돌봐주거나 하면은 학교에서 이제 봉사 점수 같은 걸 줬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거를 담당했었는데 저는 공학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반에 어떤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좀 아픈 아이여가지고 한 학년을 밑으로 이제 원래 뭐 나이가 15살이면 14살인 친구들이랑 같이 다니는 거죠. 그래서 그 친구랑 저랑 짝꿍이었는데 그 친구 키가 좀 컸었고 저는 키가 엄청 작은데 그 친구 키에 맞춰가지고 제가 맨 뒷자리에 앉았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항상 좀 문제가 됐었는데 돌비가 그때도 이제 저랑 같은 중학교로 진학을 해가지고 같은 네. 중학교에는 다른 반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돌비가 한 일주일 정도 맨날 저랑 같이 등교하는데 돌비가 원래 사람이랑 이렇게 손 대거나 막 이렇게 스킨십이 많은 친구가 아니거든요. 제가 앵겨 붙어도 싫다 가라 막 이렇게 하는 편인데 그 친구가 이제 맨날 제 손을 막 확인을 하는 거예요. 제 손 막 만지작 거리고 그래가지고 왜 그러냐면서 안 그런 애가 그러니까 저도 어색하고 그래서 앵기지 말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좀 밀어냈었거든요. 장난치면서. 그러고 나서 한 번은 등교를 하는데 돌비가 하면서 원래 그런 얘기들 자꾸 하면은 돌비가 몸이 좀 아프대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오늘 나한테 계속 손을 조심을 하라는 거예요. 예.
근데 중학교 다닐 때 혹시 샤프나 볼펜 같은 걸로 손가락 이렇게 쫙 펼쳐놓고 그 사이에 이렇게 쿡쿡쿡쿡 찌르는 그런 놀이 뭔지 아세요? 똑딱똑딱 하면서 하는 거. 왔다 갔다 하면서. 네네, 맞습니다. 네. 이제 그 놀이를 엄청 많이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날은 그걸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근데 알겠다면서 이렇게 하고 이제 근데 일진이라고 하는 친구들이 항상 장애가 있는 그 친구를 엄청 괴롭혔어요. 남자애들이 와가지고. 근데 그 남자애가 어떤 성향이었냐면 조금 분노 조절이 안 된다 해야 되나?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친구를 제가 뭐 9시에 괴롭히면 9시에 바로 얘가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네. 9시 20분, 그러니까 한 10분, 20분 있다가 그 화남의 행동이 발생을 하니까 항상 뭐 예를 들어 쉬는 시간에 괴롭히면 수업 시간에 그 친구가 그게 터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바로 옆에 있으니까 그 친구를 맨날 이렇게 막거나 괜찮다고 이렇게 막 얘기하고 나중에 선생님한테 말하자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좀 달래는 예. 그래도 저랑 계속 짝꿍이었고 하니까 그 친구가 제 말은 그래도 어느 정도 들어주긴 했었거든요. 근데 그날은 추위가 좀 심했나 봐요. 제가 그날 돌비가 저한테 계속 쉬는 시간마다 찾아와가지고 화장실 가자 하고 이제 손 계속 만지작거리고 막 이러니까 오늘따라 왜 이렇게 만지작거리냐고 막 저리 가 막 이러면서 장난치면서 이제 쉬는 시간에 딱 갔다 왔는데 수업 시작하기 전에 반 친구 중에 한 명이 야 지금 저 친구 많이 화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왜 그러냐고 하니까 남자애들이 의자를 뒤로 넘어뜨렸대요. 그러면서 완전 넘어졌다고 그래가지고 이번 수업 시간 좀 위험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불안하잖아요. 그 친구가 항상 했던 행동들이 보통 처음에 그냥 가볍게 하는 게 책 던지는 거. 근데 책을 이제 책상 밑에 서랍에 있는 걸 다 집어 던진다든지 이런 걸로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점점 심해지면 의자 집어 던져서 창문 깬 적도 있고 아무튼 남을 해하려는 행동을 계속 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행동들을 계속 하니까 이번 시간 좀 주의를 해야 되겠다. 수업 시작하기 전에 기분 어때? 좋아? 뭐 이렇게 막 물어봤었는데 그 친구가 그날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해요. 제가 보통 그렇게 얘기하면은 좋아? 아니? 싫어? 뭐 이 정도는 하는데 그런 대답을 안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왜 그러지? 뭐 오늘 기분 많이 안 좋나 보네 이러면서 제가 그때 초콜릿을 줬었거든요. 가지고 그 친구가 그거를 먹고 있었어요. 그냥 기분 좀 좋아지라고 준 거였거든요. 그거를 먹고 있더니 근데 한 10분 지났는데 뭔가 화가 나나 봐요. 바닥을 막 구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수업 중이던 선생님이 그 학교에서 딱 초임으로 오셔가지고 저희가 처음 제자인 그런 선생님이셨거든요. 그리고 여자분이셨고 그때 제가 키가 엄청 작았는데 저보다 조금 더 크신 150 정도 되는 엄청 아담하고 그런 여자 선생님이셨는데 걔가 이제 발 구르고 하니까 선생님도 엄청 당황을 하신 거죠. 그래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 이러면서 이제 그 친구를 좀 이렇게 다독했어요. 근데 안 괜찮아지는 거예요, 그 친구가. 근데 이제 그러다가 그 친구가 그때 당시에 수업 시간이니까 교과서랑 그리고 필통이랑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 친구 필통 안에는 칼이나 뭐 이렇게 남을 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어요. 가위 같은. 샤프랑 볼펜 이런 것만 있는데 그 친구가 그때 공부를 하려고 이제 손에 쥐고 있는 게 샤프였거든요. 근데 이제 샤프를 들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샤프를 원래는 그냥 이렇게 연필 쥐듯이 쥐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뭔가 해하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뾰족한 부분이 밑으로 가게끔 새끼손가락으로 가게끔 주먹을 쥐어서 잡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그거를 바로 못 봤어요. 저도 이제 수업을 듣고 있었으니까 네. 발 구르는 걸 안 하길래 그냥 이제 얘가 좀 괜찮아졌나? 오늘 좀 그래도 그냥 넘어가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책상을 앞으로 그냥 바로 걷어차가지고 앞에 있는 친구가 그 책상을 막고 뭐야 이렇게 된 거예요. 갑자기 이제 수업 시간 다 얼어붙고 약간 웅성웅성 된 거죠. 그 친구는 이제 옆에서 그렇게 자극을 하면은 엄청 더 흥분을 하게 되니까 저희가 원래 그렇게 하면 웅성거리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계속 뭐 약간 이렇게 웅성거리는 소리를 들으면서 점점 더 이렇게 화가 났는지 얼굴이 엄청 시뻘개졌어요. 근데 이제 눈이 진짜 약간 돌았다 하는 게 눈으로 보여지는 그런 상태가 돼가지고 그 친구가 샤프를 그렇게 쥐고 있었잖아요. 그 상태에서 걷어차서 그 앞에는 다 없고 이제 손에는 샤프만 들려있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샤프로 제 손을 제가 있는 쪽으로 그었어요. 근데 제가 예전에 검도랑 무술 같은 걸 계속 배웠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팔로 막는 그것밖에 생각이 안 나서 제가 손을 그냥 쫙 편 상태로 팔로 그냥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손을 끄였어요. 그래서 피가 완전 쏟아지는? 손바닥은 혈관 같은 게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피가 엄청 많이 쏟아지는데 제가 이게 아프다는 느낌이 하나도 안 들고 이것 때문에 얘가 더 흥분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밖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얘야 너 지금 진정해야 된다고 했는데 얘가 이제 피 보고 더 약간 이렇게 된 거죠. 아, 그러면서 이제 제가 피가 나고 하니까 반에 있던 애 중에 반장이었던 친구가 뛰쳐나가서 교무실 가고 뭐 이러면서 더 웅성웅성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반 담임 선생님이 조금 덩치도 좀 있으시고 했던 선생님이라서 그 선생님을 데리러 간다고 이제 그 친구가 반 문을 다 열어본 거예요. 그 선생님이 지금 어느 반에서 수업을 하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완전 그 학교가 엄청 약간 소란스러워진 그런 상태가 돼가지고 제가 손바닥이 긁혔으니까 저는 이제 처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앞에 있는 이 친구가 지금 눈이 돌아서 나만 보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 안 보이고 나만 보고 화를 내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 친구 입장에서는 그냥 꽂힌 사람이 나였다? 이런 느낌이겠지만 저는 근데 손 끄이고 하니까 그때 또 뭐 아픈 건 몰랐고 이 상황만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상황에서 선생님이 오시긴 했는데 그 사이에 그 친구가 그걸 한 번 더 휘둘러가지고 제가 팔 쪽도 한 번 그였어요. 그래서 이제 오른손 손바닥을 딱 그이고 그리고 오른쪽 팔 쪽을 그이고 이렇게 했던 상황인데 피는 계속 나고 막 이러니까 예. 좀 많이 당황스러웠었는데 근데 그때 이제 그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어쨌든 이런 상황이 됐으니까 보건실 가서 해결될 사이즈가 아닌 것 같다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저희 부모님도 오시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근데 돌비가 그 소식을 듣자마자 저한테 결국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날 저녁에 돌비랑 집에서 집 전화로 전화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었는데 돌비가 했던 말이 아니 며칠 전? 일주일 전부터 계속 제가 그냥 손가락이 잘리는 꿈을 꿨대요. 근데 이게 이빨 빠지는 꿈도 그렇고 신체 부위가 잘려나가는 그런 꿈은 안 좋은 꿈이래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저한테 그것 때문에 조심해야 될 것 같아서 자기 딴에는 자기 기를 좀 나눠준 거라고 하더라고요. 손을 이렇게 만지는 그런 행위가. 제가 그래서 손가락 잘릴 거를 그냥 베이는 걸로 끝내긴 했는데 제가 저번 시점 때 말씀드렸던 게 제가 생명선이 끊겨져 있다고 했었거든요. 그 끊겨져 있던 게 그 친구가 한 번 더 그으면서 한 번 더 끊기게 돼요. 오. 그래서 이제 생명선이 2번 끊기게 된 사건인데 그 친구가 성격이 그때 당시에 얘기 들었던 게 해리성 무엇이기 그게 있는 친구긴 한데요. 예. 근데 그때 당시에는 뭐에 씌인 것도 맞대요. 그래서 이제 씌어서 눈 돌아서 그렇게 된 거라서 원래 그렇게까지 심한 친구가 아닌데 왜냐면 사실 일반 학교를 다닌다는 건 그런 인격장애나 이런 장애 등급이 많이 높은 친구들은 일반 학교를 아니고 뭐 대안학교라든지 이렇게 그런 특수학교를 가잖아요. 근데 일반 학교에 올 수 있었던 그런 친구였는데 근데 갑자기 그랬다는 거 뭔가 쉬었던 거죠. 예. 근데 그거는 그냥 돌비가 그때 당시에 돌비 할머니한테 들었던 얘기인 것 같은데 귀신이 와서 저를 건들지 못한대요. 주변에 지켜주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근데 그 귀신에 씌인 사람은 어쨌든 사람인 거니까 그 사람이 저를 해할 수는 있대요. 오, 예. 그래서 귀신이 나를 건들고 싶으면 어쨌든 귀신도 사람들이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저는 그 사람을 못 보고 냄새만 맡는다고 했었었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봤을 때 그냥 다른 사람들은 인간 이렇게 보이는데 저 혼자만 그냥 약간 노란색 빛이 돈다든지 이런 식으로 보인대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의 타겟이 되게 너무 좋대요. 근데 이제 직접 해를 가하진 못하겠으니까. 왜냐면 앞에 가서 놀래켜도 저는 안 놀래잖아요.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을 통해서 저를 해하려고 하는 그런 악기들만 꼬이는 거라고. 예. 왜냐면 누구한테 들어가거나 그런 뭔가를 해하려고 하면은 그게 자기 존재가 조금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던 스토리가 첫 번째 사건이었었고 두 번째 사건이 있는데 네. 제가 그 중학교 다닐 때 별명이 버거퀸이었거든요. 그게 왜 버거퀸? 그러냐면 예. 네, 그게 햄버거 브랜드 이름이 아니라 예전에는 그 찐찌버거라는 말이 있었어요. 뭐예요, 그게? 찐찌버거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그게 찐따, 찌질이, 버러지, 거지 뭐 이런 약간 그런 안 좋은 말들을 합쳐놓은 말이거든요. 찐따를 표현하는 뭐 은어인 거네요. 네네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욕이거나, 예. 근데 그런 친구들의 여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를 아. 좋아하는 남자인 친구들은 전부 다 약간 그런 류였던 거예요. 뭔가 네. 약간 한 구석에서 좀 음침함을 가지고 네. 있다든지 아니면 이제 외형적으로 엄청 약간 좀 그렇다든지 그러니까 친구들한테 놀림이 되게 쉬운 거. 예를 들어서 번호를 따였으면 누군가에게도 자랑하지 못하는 이런 느낌. 예. 무슨 느낌인지 아실까요? 아, 네네네. 그래서 이제 제가 버거킹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싸이월드 같은 거를 했었어요. 근데 미니 홈피 같은 거 보면 제가 뭐 셀카라든지 이런 걸 올리잖아요. 근데 그거를 캡처를 해가지고 뭐 스크랩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자기 여자친구다 이런 식으로 올려놓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헐, 예. 걔가 이제 두 번째 사연의 주인공인데 주인공 친구가 저랑 초등학교는 다른 초등학교를 나왔거든요. 근데 중학교를 들어가면서 그 친구랑 저랑 같은 중학교가 된 거예요. 중학교에 가면 새로운 친구들도 있잖아요. 제가 첫날에는 적응을 잘 못해가지고 돌비네 반에 있었거든요. 예. 돌비네 반에 있는데 돌비네 반에 있던 어떤 친구가 저한테 와가지고 너 철민이 여자친구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나 남자친구가 없는데 무슨 내가 철민이 여자친구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돌비가 갑자기 그냥 대답을 하지 말래요. 저한테만 들리게 그냥 상종하지 마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러냐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 만나는 친구들 저는 얼굴을 모르는데 저한테 계속 철민이 여자친구 아니냐는 식으로 계속 묻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남자친구도 없는데 갑자기 철민이는 누구고 내가 누구의 여자친구인데 난 그 누구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반에 돌아와가지고 저희 초등학교가 아니었던 다른 초등학교 다녔던 친구한테 너 혹시 철민이가 누군지 알아? 라고 물어봤어요. 예. 그러니까 알아 이렇게 했는데 이제 약간 좀 말투가 걔는 왜 이런 느낌? 근데 그때 당시에는 스마트폰이 이렇게 보급이 안 됐던 시기였어서 저는 그때 핸드폰도 없었고 네. PC방이나 집에 가서만 그런 걸 접속해서 볼 수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빨리 집에 가서 그 철민이가 누군지 검색을 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파도 타기 같은 거 하면은 찾을 수 있으니까 네. 그래가지고 저는 가가지고 철민이의 존재에 대해서 검색을 하게 돼요. 네. 검색을 했는데 철민이가 누군지 알았는데 철민이 홈페이지 들어가니까 그 뭐 사진첩이라든지 뭐 방명록이라든지 뭐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고 이제 이 친구가 누구길래 왜 나랑 뭐 이런 식으로 엮이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날 그냥 저랑 짝꿍이었던 다른 초등학교 출신인 그 친구한테 근데 철민이가 왜 내 남자친구야?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너 철민이랑 사귀는 거 아니었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나는 철민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내가 철민이랑 어떻게 사귀냐고. 근데 이제 예전에는 채팅 같은 거 해가지고 얼굴 모르고 사귀고 뭐 이런 친구들이 있었대요. 문자 있었을 수도 있죠. 애인이라면서. 예. 문자 애인은 뭐야? 그러니까 문자만 하는 애인이고 네네. 소개 받아가지고 예. 거리는 멀어서 얼굴을 잘 보진 않지만 문자로만 연애를 하는. 그래서 철민이가 제 사진 같은 거를 포가기를 해가지고 그냥 일촌들만 보이게끔 해가지고 사진을 올려놓고 내 여자친구라고 네. 올려놔서 근데 이제 같은 초등학교 친구들은 다 일촌이 맺어져 있으니까 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철민이 여자친구가 돼 있는데 난 철민이가 누군지 모르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일주일 동안 제가 철민이에 대해서 수소문을 했는데 저희가 그래도 한 학년에 거의 10반 가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밤마다 문 열어가면서 야 철민이가 누구야 하고 물어보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예. 저는 이제 저희 반이랑 돌비네 반만 가봤어가지고 그랬는데 돌비가 그냥 일주일 동안 내가 계속 이거에 대해서 이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진짜 싫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돌비가 그때까지 아무 말도 안 하다가 그냥 갑자기 사실 철민이가 우리 반이래요. 돌비가. 네. 그래가지고 아니 그걸 왜 이제 말해? 이러니까 걔랑 너랑 마주치면 안 될 것 같아서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냐고 하니까 걔 내가 봤는데 좀 이상하다. 그리고 돌비랑 짝꿍이래요. 그래가지고 계속 자기가 관찰했는데 얘 너무 이상하다. 쎄하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돌비 말이면은 그냥 그래 알겠어 라고 얘기를 했던 편이니까 돌비가 네. 이제 너 우리 반에 놀러 오지 말고 내가 너네 반에 뭐 필요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은 무조건 갈게. 무슨 촉이 서거나 하면 내가 그냥 무조건 갈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 반 오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알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제가 근데 그 이후에 한 반년 정도 지날 때까지 그 철민이란 친구가 저한테 무슨 말을 걸거나 하는 일도 없었고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근데 돌비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계속 그 철민이가 쎄하다는 얘기만 하고 알려고 하지 말라고만 하고 이런 식으로 되니까 마주칠 일도 없고 해서 저는 이제 좀 자연스럽게 잊었는데 그냥 간혹 가다가 철민이 여자친구지 너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가 있으면 그때 또 생각나서 스트레스 받아 하고 그렇게 반년 동안 아무 일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여름방학이 돼가지고 저는 이제 돌비네 집에 놀러 가서 잔다고 하면 저희 부모님이 오케이를 해주셨어요. 보통은 제가 여름방학을 외할머니 댁에서 지냈는데 이제 저희 외할머니가 뭐 돌비네 집은 어차피 외할머니 댁이랑도 가까우니까 놀러 갔다 와라 뭐 이렇게 얘기해서 전 종종 돌비네 집에서 잤었는데 그때 이제 할머님이 자꾸 저한테 이런저런 얘기 제가 여태까지 어떻게 살아왔던 얘기 뭐 이런 것들도 막 종종 해주시고 그리고 사실 닉네임 이름도 제가 태몽이거든요. 제 태몽이 호랑이랑 곰이 엄청 큰 복숭아를 그 강아지들이 장난감 공 갖고 놀듯이 이렇게 돌돌 굴리면서 저희 어머니한테 안겨줬었대요. 그래서 호랑곰이거든요. 야, 단군 좀 그런 느낌이네. 단군 신화 느낌에. 그래서 아무튼 그런 얘기를 해주시면서 여름방학을 보내고 있다가 대뜸 돌비랑 저랑 그때 당시에 중학교 1학년이 되니까 뭔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저희 동네에는 시골이라서 독서실의 개념이 없고 그냥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하다가 돌비랑 저랑 점심 도시락을 먹으려고 잠깐 휴게실에 갔다가 자리에 돌아오니까 누가 이제 캔에다가 자기 핸드폰 번호랑 너 중학교 무슨 반 맞지? 나 그때부터 너 계속 봐왔는데 심심하면 나한테 연락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핸드폰이 없으니까 연락을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리고 누군지도 모르는데 이게 주는 게 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 그냥 그때 당시. 그래서 이제 그것만 버리고 그 캔을 따서 먹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돌비가 이거 먹지 말고 내가 뽑아줄 테니까 새 거 먹자고. 네가 좋아하는 쌕쌕 뽑아줄 테니까 이거 먹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 하고 그걸 버리고 그냥 새 거를 뽑아서 먹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상하다 하다가 이제 제가 한참 지나요. 그냥 사소한 사건 다 빼고 이제 중학교 3학년이 되면 졸업사진을 찍잖아요. 그래서 졸업사진을 찍고 하는데 근데 이제 돌비네 반 찍는데 뭐 그때 당시엔 소품 같은 거 이용해서 사진도 찍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저랑 돌비랑 똑같은 소품을 들기로 했었어서 제가 그 소품을 쓰고 이제 돌비가 그 후에 반이어가지고 돌비한테 그걸 전해준다고 그 반에 갔었는데 근데 3학년이 됐을 때 돌비랑 철민이랑 3년 내내 같은 반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걸 전해주러 갔을 때 어떤 남자애가 계속 저를 쳐다보고 있길래 저는 그때까지도 대충 누군지 뭐 이런 것도 모르고 그냥 그 친구가 철민인지도 몰랐어요. 이제 계속 어떤 남자애가 쳐다보는데 그냥 기분이 너무 안 좋고 여기를 빨리 뜨고 싶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가지고 약간 소품을 던지듯이 주고 저는 빠져나왔거든요. 근데 그러고 이제 졸업식 날이 돼서 제가 그때 당시에 저는 3년 내내 그런 장애인 친구들을 도와주는 그런 일을 했었기 때문에 학교에서 봉사상 같은 걸 줬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봉사상을 받으려고 앞에 앉아 있다가 올라가서 봤는데 어떤 남자애가 엄청 소리 지르면서 저한테 호랑고마 사랑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해! 네, 진짜. 근데 이게 학부모님들 다 오셨고, 저는 같은 재단 고등학교가 있어서 그 학교 사람들도 보러 왔었거든요? 근데 너무 얼굴 완전 빨개져가지고, 이게 뭐지?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뭐지?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얼굴 빨개져가지고 있었는데, 교장 선생님이 엄청 웃으시면서, 엄청 인기가 많나 봐요 이러면서 그냥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이제 속으로 아닌데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하고 내려왔어요. 근데 제가 이제 학교 다니면서 있었던 그냥 소소한 사건 중에 하나가 제가 그때 화장실에 갔는데 그 휴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혼잣말로 휴지 없다 어떡하지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밑에서 누가 휴지를 넣어주고 뭐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했는데 이 모든 것들이 그 친구가 했다는 걸 그 후에 완전 나중에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철민이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와서 제가 휴지 없다는 얘기를 듣고 준 거였고 그 친구는 제가 뭐 화장실을 간다든지 뭐 혼자 있는 상황이 되면 항상 따라왔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돌비가 있으면은 그 사이로 나눴었는데 돌비가 없으면 제가 그냥 방어막 같은 게 없는 상태이다 보니까 걔가 계속 와서 이렇게 했던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스토커 같은 친구였던 거죠.
그러고 나서 저 고등학교 갔을 때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내신이랑 시험을 쳐가지고 그 점수를 합산을 해서 갈 수 있는 고등학교가 정해지는 그런 거였거든요. 근데 돌비는 고등학교를 갈 생각이 없었었는데 그냥 저랑 성적을 맞춰서 같은 재단인 고등학교를 진학을 하기로 했고, 근데 철민이도 같이 온 거예요. 근데 철민이가 이제 학년이 올랐고 나이도 먹었으니까 이게 점점 대담해지는 거예요. 돌비랑 저랑 고등학교 1, 2, 3학년 때, 그러니까 문과, 이과 나눠지면은 반을 선택할 수 있는 그게 폭이 좁아지니까 같은 반 될 확률이 높잖아요. 돌비는 그때부터 신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던 터라서 그런 게 없었어가지고 제가 뭐 문과 가겠다 하면 이제 문과 올 거고 이과 가겠다 하면 이과 갈 거고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과를 갔었고 돌비는 어차피 취업도 안 할 거고 뭣도 아니니까 그냥 너 따라 이과 가야지 했는데 이과 네. 여자는 되게 소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반이 작다 보니까 저랑 돌비는 3년 내내 같은 반이 됐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저희는 고등학교 진학하고 나서 남녀 합반이 아니라 분반이었거든요. 그래서 반이 따로니까 저랑 철민이랑 같은 반이 된다든지 이런 건 없었는데 그 친구가 그때 생각하면 되게 영악한 게 반에 화이트데이다, 발렌타인데이다 뭐 이렇게 하면은 반에 항상 뭐 초콜릿이나 뭐 이런 게 올려져 있었거든요. 빼빼로데이엔 빼빼로 올려져 있었고. 근데 그 친구가 항상 그거를 몰랐는데 철민이 어머니였는지 아버지였는지 예. 간호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 간호사분들이 쓰는 그 주사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로 항상 저한테 받았던 모든 것들에 약 같은 거를 넣어왔었던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중고등학생이 할 수 있는 생각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이게 나중에 후에 듣고 나서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그게 철민이가 철민이 아버지한테 당한 수법이래요. 철민이 아버지가 철민이가 조금이라도 틀어지는 경우가 보이면 그거를 바로 잡기 위해서 뭐 때리거나 하는데 철민이가 나이가 먹으면 얘도 덩치가 커지잖아요. 어쨌든 40, 50대 어르신이 학생인 10대를 감당을 하려면 이 친구가 좀 약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몸을 조금 흐물흐물하게 해지는 그런 약 같은 거를 그 친구한테 먹이거나 주사를 해서 그 친구를 좀 이렇게 해놓고 그 친구를 때렸대요. 근데 이제 그런 가학적인 것만 당하다 보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걸 애정으로 착각을 한 거예요. 이게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야지 내 마음을 전할 수 있구나라고 발전을 했던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저한테 줬었는데 그걸 돌비가 다 쳐내줬었던 거고. 근데 이제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게 엄청 그때 당시에 왜 그랬는지 그런 것도 모르겠는데 그러다가 이제 제가 고3이 됐었어요. 고3이 됐는데 저희 학교에 그 몰래 사진 찍는 이상한 사람이 있다고 그런 소문이 났었거든요. 근데 저희 학교에 바보 계단이 있는데 계단이 그냥 이렇게 일정하게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들쭉날쭉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계단이 엄청 높아서 보통 계단에 2-3칸을 한 번에 올라가야 되는 그런 높이의 계단이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고3 되면 수험생이니까 다들 약간 계단 하나하나 신경 써가면서 보면서 안 내려가잖아요. 근데 그 계단에서 넘어지는 사고도 엄청 많았고 근데 그렇게 다리를 높게 들어야 되니까 치마 입은 학생들은 밑에서 찍으면 그게 다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사진을 찍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것도 철민이었고요. 네. 이 모든 게 밝혀지니까 이제 철민이가 와. 했던 그런 것들이 엄청 범죄가 된 거예요. 근데 사실 고등학교에서 이런 일이 생기면 학교에서도 시시하려고 하니까 이게 뭔가 공론화가 안 됐는데 저 같은 피해 학생이 2명인가 더 있었어요. 예. 근데 제가 그 친구들을 그냥 어떻게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것도 똑같은 수법으로 했었던 거죠. 철민이가 예를 들어서 SNS에서 그 사진을 퍼와서 예. 뭐 배경화면이라든지 이런 걸 해놓고 내 여자친구다 계속 말을 하고 다녔던 사람이 저 포함해서 3명이었던 거고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친구들한테도 이제 그런 것들을 줬는데 근데 사실 자기가 좋아하는 친구가 준 것만 먹지 애들이 그런 걸 막 덥석덥석 다 먹진 않잖아요. 근데 한 친구가 초콜릿 페레로쉐를 받았는데 그거는 그냥 줬던 거였나 봐요. 그래서 그거 딱 하나만 먹었는데 이제 그건 아무 일도 없었던 거라서 그냥 넘어가고 근데 이제 이거를 철민이가 그냥 고3 때 이제 수능 끝나고 나서 너네는 앞으로 뭐 하고 살 거니?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반 애들이랑 얘기를 하는데 철민이가 갑자기 교탁 앞으로 나가서 이거를 그냥 줄줄줄 다 얘기를 한 거예요. 예.
내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뭐 이런 애가 있었는데 걔가 화장실에서 뭐 휴지 달라고 하길래 내가 휴지도 줬고 이런 것들. 근데 이제 그게 누구라는 건 얘기하지 않고 그냥 그걸 다 얘기했대요. 그렇게 해서 경찰 신고를 했는데 그거를 했던 그런 증거들이 아무것도 없고 예. 뭐 약간 심증 같은 걸로만 있는 상황인 거니까. 근데 저희가 항상 받았던 물건은 다 동일해요. 뭐 예를 들어 제가 하루 포카리 받았으면 다른 친구도 다 포카리 받고 뭐 이런 거. 그래서 그걸 다 똑같은 방법으로 그런 식으로 써서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그걸 다 얘기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게 공론화가 전혀 되지 않았어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면 인스타라든지 이런 게 활성화돼 있으니까 그게 막 이 친구가 그랬다 이런 식으로 퍼지거나 했을 텐데 근데 그게 전혀 안 됐던 거예요. 이제 걔는 완전히 그냥 잡아먹힌 상태였다고 돌비가 맨 처음에 봤을 때 그 친구 쎄하다고 했던 게 그냥 걔는 걔 몸에 걔가 1%도 없는 상태였대요. 중1 때 만났을 때부터. 근데 그 악기는 아버지가 부리는 사람인 것 같다고. 걔는 아버지한테 엄청 많이 맞았을 건데 아버지가 부리는 그 악기한테 점령이 당한 상태인 것 같다고. 예.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가 이렇게 흘러갔었는데 예. 여태까지 했었던 일들도 자기가 자의로 했던 행동도 있을 수 있는데 근데 돌비가 봤을 땐 그런 게 아닌 것 같다고. 그거를 이제 나중에 그 이후에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게 된 게 어떻게 된 거냐면 사실 철민이는 지금 이 세상에 없거든요. 예. 저는 소식을 모르다가 이제 이 사연에 대해서 처음에 돌비가 저한테 저번 주 시참할 때 얘기를 듣다가 철민이 얘기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근데 철민이 얘기해도 되나? 왜냐면 철민이가 어쨌든 존재하는 사람이면 걔 지금 그러면 이 얘기를 했을 때 뭔가 문제 생기면 어떡해? 이렇게 된 거예요. 저는 근데 철민이랑 직접적으로 연락할 방법은 없으니까 이제 철민이랑 친했던 친구들 통해서 물어봤는데 철민이가 20살 되자마자 바로 갔대요. 그러니까 졸업식이 끝난 다음 날 갔대요. 근데 그때 당시에 유서가 10장짜리가 공개가 됐었다고 했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그때 당시에 맨 처음 발견했던 고등학교 동창인 친구가 있었는데 근데 그 동창인 친구가 철민이를 제일 많이 괴롭혔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철민이를 제일 많이 괴롭혔던 그 친구를 집으로 불렀대요. 근데 우리 집 문 안 잠궈 놓을 거고 그냥 문 열고 들어와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방에 딱 들어갔는데 철민이는 이제 목을 이렇게 감아서 가 있는 상태였고 네. 바닥에 유서가 흩뿌려져 있었고 그리고 그 상태에서 제일 혼란스럽고 무서웠던 건 방에 CCTV가 설치돼 있대요. 근데 이제 철민이가 뭐 책상에 앉아있는 그쪽을 비추는 거였는데 철민이 집이 좀 잘 살았나 봐요. 그래서 방이 되게 좀 컸는데 철민이가 책상이 없으면 아버지가 전화를 해가지고 너 왜 책상에 안 앉아있냐 공부 왜 안 하냐 이런 식으로 구속을 엄청 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철민이는 그 CCTV 각도가 어디까지 나오는지 6년 정도 파악을 하고 안 보이는 각도에서 죽은 거예요. 네. 그런 상태로 가고 그리고 유서도 그냥 바닥에 흩뿌려놨던 게 뭐냐면 저희 고등학교 생활 끝나거나 하면은 책 같은 거 다 내다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책 같은 거 중에 프린트물처럼 그냥 숨겨두듯이 이렇게 했다가 근데 그 친구가 떨어지면서 약간 이게 목을 보면서 그 진동 같은 게 있다 해야 되나? 걔가 이제 의자에서 뛰어 내려오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그 반동 같은 걸로 흩뿌려지듯이 내려왔던. 그러니까 프린터물 제일 위에 있다가 떨어져서 그랬던 거더라고요. CCTV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친구는 그렇게 가고 근데 그 유서에 이 모든 내용들이 다 적혀 있었대요. 근데 이게 내가 한 행동이 맞는데 내가 아닌지 모르겠다. 예. 이런 내용이 엄청 많이 적혀 있었대요. 근데 철민이네 부모님이 간호사라고 했잖아요. 그 간호 직종 중에서도 정신과에서 일하시는 걸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내부도 정신과의 치료감호소처럼 그렇게 해놓은 거죠. CCTV 해놓고 이런 식으로. 철민이 방이 들어갈 때도 도어락 같은 거 설치해놔가지고 안에서 문을 여는 게 아니라 밖에서 네. 열어둬야지만 나갈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돼 있었고 그래서 철민이가 들어올 때 문을 바로 열 수 있게끔 그 도어락을 부셔놨었대요. 바로 들어올 수 있게.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발견됐는데 나는 내가 잘못했던 행동이 뭔지 안다. 그 교탁 앞에서 얘기했다 했잖아요. 그때는 이제 오로지 그냥 철민이의 정신에서 나 이런 얘기 했으니까 나 처벌해줘. 우리 집에 넣지 말고 나 처벌해줘. 라는 의미로 얘기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기는 이걸 자백을 하면 어쨌든 교도소에 들어가면 집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 그 모든 내용들을 다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빠가 어떤 악기에 씌어서 그 악기로 철민이를 좀 이렇게 부려서 그 주변 친구들 되게 괴롭히고 뭐 이렇게 했던 것들. 그리고 철민이가 연애를 하면 공부를 안 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철민이가 관심 있어 하는 여자애들마다 그렇게 괴롭혔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6년 동안 괴롭힘 당했던 그런 내용인데, 근데 이게 섬뜩하다. 예. 철민이도 섬뜩한데 그 뒤에서 있었던 그런 일들도 섬뜩하고, 그 마지막 상황을 전 진짜 불과 며칠이 안 된 시점에 들은 거니까 그렇죠. 이게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저는 철민이가 그렇게 된 것도 잘 몰랐었고, 근데 최근에 이런 얘기를 다 듣고, 심지어 그 친구 중에서 저한테 얘기해준 친구가 그 유서를 전부 다 봤대요. 근데 원래 철민이 글씨체가 뭐 예를 들어서 A처럼 쓴다고 치면은 B 글씨체였다가 A 글씨체였다가 이게 왔다 갔다 한대요. 두 사람의 글씨체가 보인대요. 예. 엄청 아기자기 쓴 글씨체도 보이다가 갑자기 엄청 투박하게 쓰다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막 그런 식으로 글씨체 계속 바뀌는 거, 뭐 이런 것도 엄청 소름 돋는 포인트 중에 하나였고, 뭐 이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모르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충격적이긴 하네. 그래서 그것도 사실 제가 봤을 땐 철민이도 제가 생각했을 땐 악기가 아니라 그 친구도 그냥 인격이 여러 개였던 게 아닌가. 왜냐면 이게 제가 돌비를 통해서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네. 근데 이게 귀신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의 문제인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뭐 어차피 간 친구에 대해서 제가 이래라 저래라 말하는 것도 좀 아닌 것 같아서. 근데 그게 있어요. 이 귀신 들림 빙의 현상 같은 경우가 그냥 순수하게 빙의만 되는 경우가 없대요. 아, 정신적인 어떤 병이 함께 동반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빙의 그리고 정신적인 어떤 병명이 있는 상태, 이게 공존해 있는 상태가 있대요. 네. 봐봐요. 우리가 우울하고 그런 귀신 막 그런 안 좋은 기운들이 모일 때쯤이면 분명히 정신적인 어떠한 병명도 생길 거라는 거예요. 맞아요. 결국에는 그냥 멀쩡한데 빙의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드물다는 거죠. 함께 공존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치료가 힘들고 찾아내기가 힘든 거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아마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귀신 들림이면 진짜 귀신 들린 경우에서 만약에 귀신을 퇴치했을 때 완전히 정상적으로 돌아와야 되는 게 맞아요. 아, 그쵸. 그쵸? 근데 그 마음의 병은 사라지지 않은 채 돌아오는 경우도 있는 걸 보면 그게 둘이 공존하지 않을까 이런 또 생각도 맞습니다. 들고, 그게 너무 심해졌을 때는 이 양쪽에서 어느 게 진짜인지 분간이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호랑곰님. 맞아요. 네, 아이고 그래도 오늘 두 가지 이야기를 이렇게 또 전달을 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이야기 너무 깔끔하게 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일단은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떨지 댓글로 꼭 한번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양한 분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거와 같이 귀신의 어떤 빙의가 된다 이런 현상을 겪는 분들 중에서는 정신적인 어떤 병명이 있는 그런 상태를 함께 동반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이게 정신적인 문제일까? 아니면 귀신에게 진짜 빙의가 되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일까? 이거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아직까지는 명확하진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더 어려운 문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